자, 오늘은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두 친구의 대화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로이와 아이스베어예요. 클로이와 아이스베어가 동물원 데이트를 가려고 해요. 9월에 동물원에 놀러 가자고 했고, 그래서 9월에 언제 만나서 동물원에 갈지를 정하려고 해요. 둘의 대화를 보고 아래 1번부터 4번까지의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다 쓰셨나요?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물음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클로이가 제시한 동물원 데이트 가능 날짜의 모임을 집합 A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네요. 자, 클로이 이 친구예요. 그쵸? 자, 이 친구가 동물원 데이트 가능하다고 한 날짜들은 언제냐면 4일, 11일, 15일, 18일, 25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날짜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날짜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합 A는 하고 뭐라고 써주면 돼요? 4, 11, 15, 18, 25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게끔 집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이스베어가 제시한 동물원 데이트 가능 날짜의 모임을 집합 B로 이번에 나타내 볼게요. 그럼 집합 B는 아이스베어는 11일부터 18일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1일부터 18일까지가 모두 되는 거니까 쭉 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1일, 12일부터 쭉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18일까지. 자, 그럼 집합 A랑 집합 B를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번으로. 자, 3번은 클로이 또는 아이스베어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날짜를 모두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클로이가 가능하다고 한 날짜가 4일, 11일, 15일, 18일, 25일이고요. 아이스베어가 가능하다고 한 날짜가 11일부터 18일까지예요. 그러면 제시한 날짜 모두 적어보면 4일, 11일, 12일부터 해서 쭉 18일까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일이 추가되면 되겠죠. 그러면 클로이 또는 아이스베어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날짜들을 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쵸? 자, 4번은요. 클로이와 아이스베어가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동물원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클로이랑 아이스베어가 둘 다 가능하다고 한 날짜를 봐야 되는데 둘 다 가능하다고 한 날짜가 딱 3개 나와요. 11일, 15일, 18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물음에 답한 것들 중에서 요 3번과 4번에 집중을 해서 좀 볼게요. 3번을 보면 3번은 4부터 지금 25까지 지금 날짜들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것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집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집합의 원소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얘기하면 A와 B의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합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합집합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합집합이란 집합 2개 A, B가 있으면 이때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A와 B의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A와 B를 써준 다음에 가운데다가 우리는 A랑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합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한 곳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바구니 같은 이런 U자 모양의 A와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을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집합 그려주시고요. 자, B집합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A집합에 속하거나 B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잖아요. 다 합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부터 B까지 모두 색칠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요.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A와 B의 합집합은 자,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라는 원소 표시할 수 있죠. 자, X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인 거잖아요. 그쵸? A와 B의 합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합집합 개념 방금 공부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4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4번. 자, 이번에는 클로이랑 아이스베어가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동물원 데이트 할 수 있는 날 언제냐고 물어봤었잖아요. 11일, 15일, 18일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자,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집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A라는 집합에도 속하고 동시에 B라는 집합에도 속하는 원소들만 가져온 거죠.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교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 교집합은 기호로는 A, B 이렇게 쓴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까는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면 아까 합집합일 때는 근데 교집합은 그러면 뒤집어 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이게 교집합 기호 표현이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A집합 있고 B집합 있을 때 A와 B의 교집합은 특징이 뭐였어요? A집합에 있으면서 동시에 B에도 속하는 그런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부분, 바로 여기 겹쳐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이 안에 있는 원소 X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X가 B의 원소여야 하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이랑 교집합일 때 조건제시법 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합집합일 때는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을 표현할 때는 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교집합을 나타낼 때는 그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가주세요. 자, 뒷장 가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지금 빨리 풀어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A와 B의 교집합과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 교집합은 A에 속하면서 동시에 B에 속하는 것들만 모아와야죠. 동시에 속하는 것들 M, A,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A와 B의 합집합은요. 모두 다 합쳐놓으면 되죠. 그래서 S, M, A, R, T 그 다음에 M, A, T, H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는 동일한 원소를 중복해서 표현하진 않아요. 집합에. 그쵸? 그러니까 M과 A와 T는 빼줘야 돼요. 그쵸? 따라서 B에 H만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서로소라는 개념이에요. 서로소는요.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건 A와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얘 한번 볼래요? A가 135로 이루어진 집합, B가 246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 두 집합에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집합은 어떤 관계다?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할 것은 요게 마지막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 알면 됩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두 집합 A, B가 있고요. A와 B의 합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A와 B의 합집합은 2, 3, 4, 5, 7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니까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이때 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네, 5개죠? 5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5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A와 B의 합집합이니까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 합친 것이 될까요? 아니죠. A의 원소 개수 3개, B의 원소 개수 4개예요. 합치면 7개여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5개죠.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겹치는 원소를 2번 표기하지 않아요. 중복으로 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즉 교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상태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 2개를 빼준 거죠. 그렇게 해서 5개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우리가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의 개수를 빼줘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라는 건 결국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죠. 그쵸? 그것을 빼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냥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큼 원소 개수를 빼준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의 원소 개수 7, B의 원소 개수 4. 2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줘야 되죠. 그쵸? 이를 빼줘서 최종적으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 9가 나오는 것이죠. 그쵸?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고요. 그 밑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우리 특별히 발표조 원들은 이 문제까지 다 풀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할 발표자는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이제 준비를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